절망할 수 없는 것조차 절망하지 말고. 노트 1975 정현종. 나는 내 운명이 이미 결정돼 있음을 모르고 운명을 개선하려 했다. 그러나 내 운명이 결정돼 있음을 알았을 때 나는 내 운명이 바뀌는 소리를 들었다. 제 몫으로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생각하라. 얼마나 무거워야 가벼워지는지를. 내가 아직 자유로운 영혼, 들새처럼 나르는 영혼의 힘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짐이 아직 충분히 무겁지 못하기 때문이다. 12. 추상명사인 희망은 우리들의 혀와 깊은 관계가 있고 혹은 코, 귀, 눈 등과 깊은 관계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감각들, 우리의 육체와 관계가 깊다. 25. 아이들은 미래를 물고 늘어지고 나이 든 사람은 과거를 물고 늘어진다. 현재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미래나 과거를 만들어낸다. 노인들의 미래는 과거이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지금을 통해서인데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굴레에 묶여 있어야 편안하리만큼 무력하다. 과거와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울고 꽃은 핀다. 중요한 건 그것밖에 없다. 29. 새는 울고 꽃은 핀다. 중요한 건 그것밖에 없다. 절망할 수 없는 것조차 절망하지 말고. 진짜 그 오래된 그 책의 묵은이 향기처럼 너무나 짙은 그런 울림이 있어요. 예. 좀 쑥스러우셨어요? 네. 예. 이 지금 장소가 그 마치 그 한강시의 서재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낡은 그런 책방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서재의 모습 혹시 이런 모습 아니세요? 책꽂이가 이렇게 좋지 않아요. 아, 책꽂이가 네. 이거보다 조금 더 네, 그냥 평범한 책장들이 그냥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정하게 정리돼 있지 않고요. 네. 네,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게 훨씬 더 인간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낭독 들으면서 가끔은 이렇게 어떤 힘차고 높은 그 목소리의 외침보다는 낮은 저음에 우리가 더 주목하게 되는 그런 이유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묘한 매력이 있으세요, 목소리에. 오늘 이렇게 정말 그 한강시의 그 모습과 가장 잘 어울리는 풍경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한강시의 그 대표적인 작품들 뭐 몽고반점 그리고 내 여자의 열매 이렇게 이 특히 몽고반점 같은 경우는 그 2005년 그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그런 작품이잖아요. 예.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한승원 선생님에 이어서 17년 만에 이제 부녀가 대대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2005년이니까 그 당시 기억도 좀 생생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감사하고요. 네. 예. 그렇죠. 예. 부담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예. 그리고 또 그 여행 산문집을 내셨는데 굉장히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막 그 위험도 불사하고 막 목숨까지 정말 내놓을 정도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행을 막 하셨더라고요. 그때 좀 생각나는 일들 있으면 들려주세요. 너무 쑥스러워하지 네. 마시고요. 아까 그 위험도 불사하는 아. 예, 그건 그냥 제가 물정 모르고 네. 뉴욕 근교의 그 밤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혼자 다니다가 갑자기 무섭다는 걸 깨닫고 열심히 달렸던 열심히 달려서 도망쳤던
그런 얘기였는데요. 사람들이 그게 우스웠나 봐요. 그래서 가끔 읽으신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아주 정겹고 또 담백하면서도 특별한 그런 산문집을 하나 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이 우리가 이 한강 씨의 목소리를 노래로 이렇게 들어볼 수 있다는 거. 참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예. 음반에 대한 꿈이 혹시 있으셨어요? 글을 쓰시면서도 아,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한 번쯤 음반을 좀 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었어요? 아니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네. 노래를 잘하지도 전혀 않고요. 음악을 배워본 적도 그러니까 음악 시간 말고는 없었고요. 네. 또 특별히 보통 이제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특별히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음반 한 100번씩 듣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러니까 문장 하나가 떠올라서 시가 되는 것처럼 그 문장에 선율이 같이 생각이 나서 이것도 그러면 하면 이렇게 이걸 좀 전개하면 뭐라고 할까 이걸 좀 더듬어 보면 노래가 될까 하고 생각해서 한 곡 한 곡 악보도 못 쓰니까 네. 예 테이프에 녹음하고 그랬던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예 음반이 된 거고 전혀 계획은 안 했습니다. 예. 저는 들어보고 나서 그 아무 꾸밈 없는 노래가 우리 가슴을 얼마나 정말 크게 헤집고 들어오는지를 좀 느꼈던 그런 노래였거든요. 근데 이제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아마 한강 씨의 노래하는 모습이 아마 저뿐 아니라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음반 가운데 저희가 한 곡 좀 청해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 제가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네. 그 녹음할 때도 굉장히 많이 떨었거든요. 예. 그래서 음정이 거의 불안정할 정도로 많이 떨렸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면 더 많이 떨릴 것 같은데 보통 떨릴 예. 때는 큰 박수가 나오면 좀 덜 떨립니다. 네, 그럼 저희가 좀 청하겠습니다. 안녕이라 말해본 사람 모든 걸 버려본 사람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 그러나 살아야 할 시간 살아야 할 시간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 모든 걸 버렸다 해도 위안받지 못한다 해도 당신은 지금 여기 이제는 살아야 할 시간 살아야 할 시간 이제 일어나 걸을 시간 이제 일어나 걸을 시간 누가 내 손을 잡아줘요 이제 일어나 걸을 시간
이제 내 손을 잡고 가요. 그 작가 한강 씨가 아니라 우리 그 언더그라운드 가서 한강 씨를 초대한 느낌. 예, 공감하시죠? 예. 저 사실 그 한강 씨하고 굉장히 비슷한 연배인데 노래에서 이렇게 한 같은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그 내공 있고 깊이 있는 노래. 예. 정말로 오래 준비된 듯한 그런 네, 음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장 그래도 음반 내는데 용기도 주시고 힘 주셨던 작곡가 한정림 씨께 좀 여쭙고 싶은데 그 우리 한강 씨 일단 노래 실력에 대해서 어, 잘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제가 항상 한강 씨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저는 노래라는 건 진심이 전해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한강 씨 노래처럼 진심이 전달되는 노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계시겠지만 저야 친구고 친하니까 일단 더 객관적이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렇게 밑에서 사람 마음을 올려주는 그런 노래들을 저는 요즘에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한강 씨가 전해준 테이프에는 이렇게 저 밑바닥에서부터 뭘 이렇게 툭툭 치는 뭔가가 있어서 저만 듣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같이 작업을 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진심이 전해지면 된다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 그래서 사실 글을 쓰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음반을 만드는 작업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음반 만들 때 과정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에피소드들 많았을 것 같고. 예, 일단 정림 씨와 저와 가장 큰 갈등은 네. 제가 노래를 좀 최대한 덜 하게 해달라는 저의 간곡한 부탁을 네. 계속 안 된다고 제가 다 해야 한다고 했던 그게 가장 큰 갈등이었어요. 네. 네. 예, 제가 생각하기엔 이 네. 노래는 한강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르면 이런 느낌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노래의 가사를 쓰고 만든 사람이 그 마음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식 같은 거 세련됨 이런 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오히려 생각을 했었고 제가 편곡을 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다 빼기 위해서 어쿠스틱한 것만 악기를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꾸밈 없는 노래를 우리와 또 만날 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낭독의 발견 한강 씨와 함께하는 무대 저희가 그 낭독의 발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강 씨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고 또 한강 씨와 함께 시 낭송회를 갖고 싶다는 의견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몇 분을 저희가 객석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멀리 이제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제가 지금 사연이 참 특별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2003년 늦은 나이에 한 대학 국문과에 입학해서 올해 3월 1일에 졸업을 하셨답니다.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뭐 집안일, 애들 치닥거리, 남편 내조하느라 힘들었지만 그 4년이 참 행복하셨다고 소심한 성격이지만 이렇게 시 낭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너무 예쁜 글을 올려주셨는데 어디 계세요? 와, 잠시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국문과 이제 전공하셨는데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혹시 작가의 꿈을 지금 키우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결혼 전에 순천에서 네. 이렇게 그냥 문학 소녀의 꿈을 그렇게 키웠었고요. 예. 그다음에 20년 넘어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니까 조금 힘들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글쓰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 같이 하면서 예.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문예창작과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한강 씨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학생 한 분 함께 하셨는데 잠깐 잘했으면 일어나 주세요. 예, 예. 그 글을 이제 한강 씨를 만나고 싶다는 글을 올리셨어요. 게시판을 통해서. 예, 직접 이렇게 뵈니까 어떠세요? 그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글쓰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 선생님이시고 네. 지금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 시 낭송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이제 글을 올리신 시청자 또 한 분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초동에서 온 오상은이라고 합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새내기 교사가 되는데요. 3월 달이면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한강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뭐 제가 읽은 책, 한강 선생님 책 중에선 뭐 내 이름은 태양꽃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이제 동화 같은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아이들이 정말 읽을 만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내기 교사가 되니까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이 읽을 만한 그런 좀 밝은 동화랄까 그런 동화를 쓰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제목으로 나왔었는데요. 네. 그건 그렇게 밝고 재밌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나름대로 밝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밝게 안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웃기고 재미있는 그런 동화도 네. 쓰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앞으로 동화 쓰게 되면 정말 이렇게 깔깔 웃을 수 있는 아이들이 네. 그런 동화 쓰고 싶어요. 와,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낭독의 발견 게시판을 통해서 한강 씨와 함께 시 낭송회 하고 싶다고 글을 올려주신 세 분의 시청자, 예쁜 사연과 함께 하신 분과 또 한강 씨와 함께 저희가 시 낭송회를 좀 가지려고 해요. 그 조그마한 느낌 살려서 저희가 특별한 또 시 낭송회를 위한 장소를 마련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 위에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물 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해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음악들 박정대. 너를 껴안고 잠든 밤이 있었지. 창밖에는 밤새도록 눈이 내려 그 하얀 돛배를 타고 밤에 아주 먼 곳으로 나아가면 내 청춘의 격렬 비열도에 닿곤 했지. 산둥반도가 보이는 그곳에서 너와 나는 한 잎의 불멸, 두 잎의 불면, 세 잎의 사랑과 네 잎의 입맞춤을 살았지.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의 스산한 벌판에선 밤새 겨울밤이 말 달리는 소리 위구르 위구르 들려오는데 아무도 침범하지 못한 내 작은 나라의 봉창을 열면
그때까지도 처마 끝 고드름에 매달려 있던 몇 방울의 음악들. 아직 아침은 멀고 대낮과 저녁은 더욱더 먼데 누군가 팥뿌리 같은 눈발을 사락사락 썰며 조용히 쌀을 씻어 앉히는 새벽. 내 청춘의 경렬 비열도엔 아직도 음악 같은 눈이 내리지. 괜찮아. 한강.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느낌. 이성복. 느낌은 어떻게 오는가? 꽃나무에 처음 꽃이 필 때 느낌은 그렇게 오는가? 꽃나무에 처음 꽃이 질 때 느낌은 그렇게 지는가? 종이 위에 물방울이 한참을 마르지 않다가 물방울 사라진 자리에 얼룩이 지고 비틀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다. 햇빛 속에서 너의 얼굴은 빛나네 빛나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여린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어 네 곁에 있네. 아, 네 곁에 있네. 들어봐 약하지만
상처를 겁내지 않는 이 박동 소리 들어봐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핏줄의 노래 햇빛 속에서 너의 얼굴은 빛나네 빛나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되어 네 곁에 있네 아하 네 곁에 있네 들여다봐 내 눈의 빛이 너의 투명한 얼굴 들여다봐 내 마음의 우물 한없이 깊어지는 물빛 낭독의 벽은 게시판을 통해서 사연을 올려주신 우리 시청자 세 분의 그 낭독을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쭉 지켜보셨는데.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예. 그리고 뭐 살아온 그런 여정이 다르고 또 생김이 다르듯이 그 끌어올리는 그 낭독의 느낌이 참 각각이고 예. 그 향이 다르죠. 다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그죠? 네.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다 목소리도 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네. 같은 글을 읽어도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참 신기하고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렇게 아까 그 한정님 씨께서 또 한강 씨의 글이 항상 이렇게 위안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근데 글을 쓰는 작업이 참 어떤 그 뭐 난산 산고에도 비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운명 같은 게 아닐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그 한강 씨께 글을 쓴다는 거. 글쓰기가 고통스럽다고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글로 쓰거나 그러지 않는 편이에요. 네. 예, 물론 힘든 순간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또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힘들지만 또 다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은 일이 이 세상에 없고 그리고 오히려 글을 씀으로 해서 제가 갖게 되는 어떤 그 느낌 같은 게요. 뭐라고 할까 좀 글을 쓰는 나와 자연인인 나는 많이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글을 쓰는 나로 있을 때가 참 좋거든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참 좋기 때문에 저에게는 힘들다고 뭔가 불평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어디 가서 힘들단 말 잘 안 하려고 노력하고 네. 별로 힘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글을 쓰는 나와 자연인으로서의 나가 다르다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차 마시고 잠자고 또 일어나고 이런 일상 속에서 이렇게 결코 살아낼 수 없는 내가 있잖아요. 가끔은 또 그런 내가 내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느낌 받으시는 경험이 아마 누구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글을 쓰는 나는 그런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말할 수 있고 좀 다른 자연인인 나와는 다른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세상과 소통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 어떤 글에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것이 한강이다라는 작품이 없다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겸손의 말씀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 어떤 작품을 이제 더 하고 싶으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저는 계속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요. 예. 변화하고 있고요. 계속 그냥 길 위에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쓰고 싶은 게 어떤 건지는 사실은 더 찾아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그 순간의 최대치를 쓸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썼던 글을 돌아봐서 뭐 부끄럽다거나 후회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순간엔 최선이고 저의 최대치였으니까. 하지만 또 저도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글도 변할 거고 그게 뭔지 지금은 저도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그냥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가는 그런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목소리도 그렇고요. 또 글도 그렇고 굉장히 잔잔한 울림으로 이렇게 우리를 굉장히 보듬어주고 계신데 아마 이런 느낌이 많은 분들 또 시청자들 가슴속에 굉장히 오래 울림으로 남아있을 거라 생각해요. 낭독의 발견 오늘 끝무대도 이 한강 씨의 그 잔잔한 낭독을 청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장 이 한강 씨와 잘 어울리는 풍경이죠. 저희가 그 낡은 서재에서 청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인사, 새벽의 노래. 공기는 차갑고 거리에는 인적이 없습니다. 동트기 직전의 검푸른 하늘은 말로 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텅 빈 거리를 건너 물가에 이르니 여전히 버드나무들이 마른 머리칼 같은 가지들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말인가를 건네던 버드나무가 꼭 내 얼굴 같았는데 요즘은 그 나무보다 하류에 있는 야무진 화렵수에게 더 정이 갑니다. 혹시 제 마음속 얼굴이 시간 속에 차츰 굳건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나무의 나이는 저보다 많이 어린 것 같습니다. 15에서 20살쯤. 하늘로 온 가지를 뻗어 올리고 차갑고 맑은 대기 속에 조용히 흔들립니다. 10년 더 자라면 얼마나 울창해질까요? 20년 더 자라면 30년, 40년, 내가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할 시간을 더 건너가면 나를 위해 울어주는 버드나무의 이윤학 시인은 이런 산문도 썼습니다. 고향에 갔다가 어린 뽕나무 묘목을 보며 혼잣말 하던 이야기입니다. 너의 울창해질 미래, 너의 운명을 나는 안다고. 내가 너의 운명을 보듯이 누군가는 내 운명을 보고 있으리라고. 그걸 나도 보고 싶다고. 숨을 거두기 100일쯤 전에 쓴 이상의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생, 그 가운데만 오직 무한한 기쁨이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옴죽달싹 못할 정도로 전락하고만 자신을 굽어 살피면서 생에 대한 용기, 호기심 이런 것이 날로 희박하여 가는 것을 자각하오.
오직 생의 가운데에만 있음을 안다고 그가 고백한 무한한 기쁨에 대해서, 용기와 호기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합니다. 저는 제 운명을 미리 알지 못하니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빛을 던지는 것 뿐일까요? 아주 찬란한 빛이 아니라 해도 어슴푸레한 빛의 어린아이 같은 무엇이라 해도 오직 생의 가운데에만 있는 무한한 기쁨이 어렴풋한 따스함으로라도 제 서툰 노래들에 배어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의미 없는 바람이라는 걸, 하지만 바로 그 의미 없음으로써만 가까스로 살아남는 바람이라는 걸 이젠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